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민감하지만 또 예민하기도 한 주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합의 간의 성관계를 갖는 거 당연히 자유에 의한 거겠죠. 그리고 그런 성관계가 소위 말하는 패티시, 성적인 성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소위 말하는 SM 성향이라고 해가지고요. 한쪽은 가학적이고 한쪽은 피학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서로 만나서 완전히 합의하에 소위 말하는 그런 플레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플레이 이후에 피학적인 관계를 가졌던 입장에서 상대방을 강간으로 고소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는 게 좋은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실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실제 강간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실제로는 완전한 합의에 의해서 이러한 성관계를 가졌을 뿐인데 그 이후에 상대방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그 억울함을 이렇게 푸세요 라는 취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은요 실제 어플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플이 조금 특이해요. 일반적인 소개팅 어플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런 SM 플레이라고 하는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그런 성관계를, 그런 성적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어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에다 자기소개를 올릴 때는 어떤 걸 올리냐면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성향이 몇 %고 나는 어떠한 스킨십을 좋아한다.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써서 올립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대방이 나도 만약에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그 반대되는 성향이 되겠죠. 한쪽은 가학적이고 한쪽은 피학적이고 한쪽은 명령하고 한쪽은 거기에 따르고 이렇게 될 텐데요. 한쪽에서 올리면 그 반대되는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나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매칭이 돼가지고 만남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저희 의뢰인과 상대방 역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 어플에서 만나가지고요. 서로 매칭이 이루어졌고요. 만나가지고 우리 어떠한 것들을 해보자. 어떤 플레이들을 해보자 라고 하면서 만났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떤 그 강압적인 성관계를 원하는 스타일이었고요. 상대방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플레이를 위해서 만났고요. 실제로 만나서 완전한 합의하에 서로 그런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관계 당시를 피해자가 녹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하기 전에는 어땠어요? 우리 이런 플레이를 해보자. 너가 나한테 강압적으로 어떻게 하고 그럼 내가 거기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연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만났는데 실제 성관계하는 스킨십하는 그 장면만 놓고 보면은 마치 한쪽이 상대방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게 녹음이 다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 쪽에서는요 그 녹음 파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를 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경찰에서는 송치 결정이 나왔다가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오고 그 보완수사 이후에 불기소가 나왔던 사례였는데 어떻게 저희가 대응했는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뢰인은 어떤 얘기만 했냐면요. 이거 저희가 합의된 관계였습니다. 우리 이런 플레이를 하기로 서로 얘기하고 만나는 거였기 때문에 강간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만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입증할 자료가 크게 있지 않았던 거예요. 특히나 상대방과 어떤 플레이를 하자라고 했던 거 녹음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 만났었다라는 것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쪽에서 제출한 녹음 파일이 주요한 증거가 돼가지고 송치 의견으로 사건이 검찰에 넘어갔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를 선임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했던 건 뭐였냐면요. 사전에 동의한 대화기를 확보하는 거였습니다. 물론 전화통화 내용은 없죠. 하지만 그 전에 서로 매칭이 됐었던 어플에서의 대화 내용이라든가 카톡에서의 대화 내용, 실제로는 카톡이 아니라 라인 메시지를 이용을 했었는데요. 라인 메시지에서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포렌식을 해서 복구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고소인은 나는 당시에는 성관계를 원치 않았다. 또 그런 정도, 그렇게 강한 정도 수위의 스킨십까지는 원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그 사람이 이런 강압적인 성관계를 원했습니다. 서로 이런 플레이를 서로 합의하고 만났던 겁니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해서는 무혐의를 받기가 어렵고요. 실제적으로 상대방이 어떤 스킨십을 원한다고 했는지 그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였냐면요. 상대방이
상대방이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 의뢰인은 혼자 경찰 조사 받으러 갔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아니 분명히 상대방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었어요. 요 얘기만 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아니 상대방이 그런 걸 좋아한다라고 해서 당신과 그런 것들을 하기를 원한다. 혹은 당신에게 그런 플레이를 원한다 라는 것까지 나아갈 수는 없지 않느냐. 쉽게 보면 이런 겁니다. 제가 남자지 않습니까? 저는 이성을 좋아합니다. 여성을 좋아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성과 모든 여성을 다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상형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의 스킨십만 원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피해자가 나는 평소에 내가 이런 것들 좋아하니까 다음에 만났을 때 우리 이런 걸 하자 혹은 나한테 이렇게 해줘 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게 있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진술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술 조력해드려 가지고요. 처음에 경찰 조사 받을 때는 상대방이 이런 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끝났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나서는 우리 어떤 걸 해보자. 다음에 만나서 나한테 어떤 플레이를 해줘 라고 얘기한 거 그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지고요 설명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과 우리 의뢰인이 어디서 만나게 돼서 어떤 대화를 가져왔는지 그 만남의 시작부터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뢰인은 어땠냐면요. 그런 어플에서 상대방을 만났다라는 게 아무래도 본인 스스로 부끄럽다 보니까요. 그냥 단순 일반적인 소개팅 어플에서 만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감출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어플에 들어갔을 때 어떤 글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글들이 어떻게 매칭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다 입증을 해가지고 보여드려가지고요. 실제 수사기관을 하여금 여기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그러한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양쪽 당사자가 모여서 합의하에 그러한 플레이 내지 그러한 스킨십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구나 라고 충분히 설득될 수 있게끔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합의하에 어떠한 플레이 내지 실제로 합의하에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그 이후에 서로 간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강간으로 고소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상대방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합의하에 만났습니다 라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내가 상대방과 어디서 만나게 됐는지 그리고 처음에 매칭이 된 다음에 실제 만남을 하기 전까지 대화의 빈도가 어떠했는지 그 대화의 빈도 가운데서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나는 뭘 좋아해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한테 어떤 걸 해줘 우리 다음에 만나서 어떤 걸 하자 라고 얘기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실제 성범죄와 그리고 서로 합의에 의한 가학적인 성행위 같은 거는요. 명확한 차이가 어디서 존재하냐면요. 실제 성행위 그 관계가 아니라 그 전과 후에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느냐 여기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성범죄다라고 한다면요. 그 전부터 공포스럽고 험악한 분위기가 이어질 거고요. 그리고 성관계, 스킨십 그 이후에도요. 당연히 그렇게 억압되고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쭉 이어지겠죠. 하지만 실제로 양 당사자의 완벽한 합의에 의해 만나서 그렇게 합의에 의해서 가학적이고 피학적인 성관계 내지 플레이가 이어졌다고 한다면 그 전에는요. 당연히 일상적이고 자유로운 대화가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 성관계 스킨십 당시에는 강압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요. 그 이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 오늘 플레이가 어땠다라든가 또 일상적인 대화라든가 다음에 만나서 뭘 해보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내가 만약에 고소를 당했다라고 한다면요. 성관계 스킨십 그 당시 물론 집중하는 건 좋지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어떤 대화를 했었는지요. 여기까지 쭉 나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한번 마무리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로는 합의에 의해서 가학적인 플레이 내지 SM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이후에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가지고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요.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요. 성관계 당시에 내가 합의에 의했습니다 라고 그렇게만 주장하시는 것보다요. 실제로 내가 상대방과 어디에서 처음 알게 됐는지 처음 알게 된 다음에 첫 만남 직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연락을 자주 했는지 그 대화 속에서 어떠한 내용들의 대화가 오고 왔는지 특히 상대방이 난 어떤 걸 좋아해 라고 단순하게 자신의 어떤 이상향에 대해서 얘기한 것 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서 이런 걸 해보자 라는 제안이라든가 나한테 이런 걸 해줘 라는 요청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관계, 그 플레이 이전과 이후에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요. 상세하게 설명하셔가지고 결국은 그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받으셔가지고요. 무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